1위 손타혜진의 이름이 공개되는 순간 이 순위표의 기준은 단순한 노래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트로트는 이제 마이크 하나로 감정만 쏟아내는 장르에 머물지 않습니다. 외모 학력, 외국어 무대, 장악력, 인성, 그리고 세계 시장을 향한 감각까지 갖춘 가수들이 등장하면서 K-트로트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외모와 학력, 외국어 실력까지 완벽하다고 평가받는 유명 트로트 가수 7명입니다. 7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누가 가장 완성형에 가까운 가수인지, 그리고 왜 이들이 트로트를 다음 한류 콘텐츠로 끌어올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7위는 김중현입니다. 김중현은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트로트 가수입니다. 그는 격렬한 안무를 소화하면서도 라이브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 퍼포먼스형 가수로 평가받습니다. 무대 위에서 몸을 쓰는 방식, 표정 처리, 제스처 박자를 잡는 감각이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김중현의 강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일본에서 지낸 경험 덕분에 준수한 일본어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온 문장을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일본어의 분위기와 정서까지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언어는 발음만 정확하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사람이 어떤 감정으로 문장을 받아들이는지 이해해야 진짜 무대가 됩니다. 그 능력은 MBN 한일 톱쇼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일본 여성 가수 스미다 아이코와 함께 꾸민 가면무도 무대에서 김중현은 아크로바틱한 움직임과 정확한 일본어 가사를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격한 동작 속에서도 딕션이 무너지지 않았고, 일본 원곡의 정서까지 살려냈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중현은 한일 문화 교류의 무대형 카드로 불릴 만합니다. 6위는 최소호입니다. 2002년생 최소호는 일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오히려 더 강하게 한국 전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일본에서 지내는 아들에게 한국인의 뿌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민요와 판소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특별한 성장 과정이 최소호를 평범한 젊은 가수와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최소호는 일본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면서도 목소리 깊은 곳에는 한국 전통 소리의 힘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이후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전통 소리의 발성과 호흡을 익혔기 때문에 무대에서 나오는 울림이 남다릅니다. 그는 SBS 스타킹과 KBS 트롯 전국체전 등에 출연하며 일찍부터 미녀 신동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남진을 비롯한 심사위원들은 그의 단단한 발성과 타고난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미스터 트롯 무대에서는 하얗고 맑은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부드러운 분위기로 트롯 밀크남 수호천사라는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호의 진짜 매력은 외모와 소리의 반전입니다. 얼굴은 맑고 순수한데 노래가 시작되면 판소리에서 나온 깊은 힘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는 가수입니다. 일본에서의 추억과 일본어 능력, 그리고 한국 전통 소리라는 뿌리가 만나 앞으로 일본 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5위는 박지현입니다. 박지현은 호남대학교 중국학과 4학년에 재학했던 이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그는 중국에서 약 2년 동안 유학 생활을 하며 탄탄한 중국어 회화 실력을 쌓았습니다. 대학 전공자의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의 중국어는 발음과 성조가 비교적 정확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박지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외모와 삶의 간극입니다. 그는 183cm의 큰 키 시원한 이목구비 조각 같은 얼굴, 아이돌 메인 댄서를 떠올리게 하는 댄스 실력까지 갖춘 스타형 비주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결코 편안한 온실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그는 어머니를 도와 차가운 물속에서 해산물을 손질하고 수산물 유통업을 거들었습니다. 몸이 고된 일을 피하지 않았고 가족을 위해 책임감 있게 버틴 청년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목소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박지현의 노래에는 단순히 잘 부른다는 느낌을 넘어 삶에서 밀려 나온 호소력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에서 그는 마스터 예심, 최단 시간 오라트를 기록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예선전에서도 최종 2위에 오를 만큼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화로 보이스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뜨겁고 넓게 뻗는 발성 현장에서 바로 관객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어를 구사하는 지성, 노동을 마다하지 않은 성실한 무대를 장악하는 스타성까지 박지현은 세 가지 얼굴을 동시에 가진 가수입니다. 4위는 장민호입니다.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신사로 불리는 베테랑입니다. 완벽한 외모와 부드러운 매너, 긴 무명 시절을 견뎌낸 서사까지 갖춘 그는 이미 대중에게 깊은 신뢰를 얻은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의 매력 중 하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어 실력입니다. 장민호의 중국어는 유학이나 특별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20대 시절 그는 언젠가 한류 스타가 되겠다는 목표를 품고 혼자 중국어를 공부했습니다. 밤잠을 줄여가며 새벽까지 교재를 붙들고 익힌 실력입니다. 그래서 그의 중국어에는 노력의 시간이 묻어 있습니다. 그 실력은 KBS2 신가족 관계 증명서 가파더에서 공개됐습니다. 원로 배우 김갑수에게 북경오리를 대접하기 위해 호텔 레스토랑을 찾았을 때 장민호는 중국인 수석 셰프와 막힘없이 중국어로 대화했습니다.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었습니다. 식재료를 묻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유머까지 섞어 자연스럽게 교감했습니다.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그의 수준급 어학 실력에 놀랐습니다. 장민호의 품격은 언어 실력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2024년 11월 그는 대한적 십자사 홍보대사로 위촉됐습니다. 포스터 촬영에도 재능 기부로 참여했고 대형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희망브리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얼굴만 잘생긴 가수가 아니라 배움과 선행을 함께 실천하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장민호는 트로트계의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3위는 김희재입니다. 김희재는 부드러운 미소년 외모와 섬세한 음색으로 사랑받는 가수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외모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재능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어입니다. 그는 MBC 에브리원 대한외국인 미스터 트롯 특집에서 외국인 패널들 앞에서 유창한 중국어 자기소개를 선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 중국어가 유학이나 학원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김희재는 고등학교 시절 단 3개월 동안 스스로 중국어를 공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연히 중국어를 접했는데 재미를 느꼈고 그 흥미가 독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어는 성조가 중요한 언어입니다. 작은 높낮이 차이 하나가 뜻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희재는 어릴 때부터 트로트의 꺾기와 바이브레이션 미세한 음정 변화를 몸으로 익혀온 가수입니다. 아버지가 트로트로 태교를 했고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들으며 자란 그의 예민한 청각이 중국어 학습에도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큼 자연스러운 발음과 리듬을 만들어냈습니다. 김희재를 더 크게 보이게 하는 것은 인성입니다. 그는 데뷔 초부터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해 왔습니다. 생일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날 팬들이 비싼 선물을 보내는 대신 그 마음을 사회에 나누어 달라고 권했습니다. 팬들의 사랑만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그의 말은 팬덤 문화까지 바꾸었습니다. 공식 팬카페 희랑은 자발적으로 1천만 원과 많은 생필품을 모아 전국 4개 지부의 천사 무료급식소에 기부했습니다.
김희재 본인도 종로 천사 무료급식소를 찾아 350개의 도시락과 물품을 직접 포장하고 어르신들에게 나누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선트롯 가왕전 상금 150만 원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기부했고 생일을 기념해 사랑의 열매와 초록우산에 총 2,738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 명의 가수가 팬덤 전체를 선한 방향으로 움직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위는 장한별입니다. 장한별은 1990년 호주 퀸즐랜드주 브리즈번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슨 한별장입니다. 그는 학업 성취도가 매우 높아야 진학할 수 있는 호주 퀸즐랜드 대학교 치과대학에 들어간 수재였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직업이 보장하는 안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그의 앞길은 이미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장한별은 음악을 선택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재학 중 휴학을 하고 한국으로 건너왔고 2011년 아이돌 밴드 레드애플의 메인 보컬로 데뷔했습니다. 안정적인 전문직의 길 대신 불확실한 무대를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그 선택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의 아내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 훨씬 컸습니다. 장한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국어 능력입니다. 호주에서 자란 만큼 영어는 원어민 수준이고 한국어는 물론 라틴어, 일본어, 프랑스어, 중국어까지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레이어까지 능통하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는 말레이시아의 대형 음악,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해 우승을 차지했고 현지에서 수백만 팬을 거느린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2026년에는 MBN 무명 전설에 참가했습니다. 처음에는 노래는 잘하지만 트로트 장르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주 짧은 연습 기간 동안 트로트의 감정을 자기 방식으로 흡수했습니다. 결승전에서는 패튀김의 그대 내 친구여를 깊은 울림으로 불렀습니다. 중간 합산 점수 2631점, 문자 투표 882.8점, 최종 합계 3513.8점을 기록하며 현역 트로트 가수들을 제치고 최종 3위에 올랐습니다. 장한별은 서구적인 외모와 글로벌 감각을 가졌지만 가장 한국적인 정서인 트로트까지 소화해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는 K-트로트 세계화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 언어, 여러 장르, 여러 시장을 연결할 수 있는 추진체이기 때문입니다. 1위는 손태진입니다. 손태진은 한국 트로트계에서 보기 드문 지성파 다국어 능력자의 상징입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성악과 출신이라는 엘리트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모두 6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합니다. 그 배경에는 특별한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손태진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싱가포르에서 17년을 보냈습니다. 싱가포르는 다양한 민족과 언어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환경은 그의 언어 감각을 키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영어가 기본인 싱가포르에서도 앞으로 중국어가 중요해질 것을 내다보고 중국계 학교에 진학시켰습니다. 동시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한국 학교 과정도 병행하게 했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를 미국계 국제학교에서 마치며 글로벌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흡수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음악 행사에서 반주 없이 미국 국가를 부를 만큼 담력과 예술성을 보였습니다. 한때 프랑스의 대학 호텔 경영학과 입학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끌림과 어머니의 권유로 안정적인 글로벌 호텔리어의 길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와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진학했습니다. 성악을 전공한 뒤에는 이탈리아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손태진의 음악에는 클래식의 깊이 다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트로트의 감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방송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나오는 글로벌 뉴스를 자막 없이 2배 속도로 보는 모습이 공개돼 시청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부르는 트로트는 단순한 전통 트로트가 아닙니다. 성악 발성을 바탕으로 한 하이엔드 트로트 클래식 크로스오버 트로트에 가깝습니다. 세련된 외모와 귀공자 같은 분위기는 트로트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장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지성 실력, 인성, 외국어, 글로벌 감각까지 모두 갖춘 손태진이 1위에 오른 이유입니다. 이렇게 7위 김중현부터 1위 손태진까지 살펴보면은 한 가지 흐름이 분명해집니다. 이제 트로트 가수는 노래만 잘해서는 부족합니다. 무대 위에서 시선을 끄는 외모, 팬을 설득하는 인성 해외 팬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언어 능력, 그리고 자기만의 인생 서사가 필요합니다. 김중현은 일본어와 퍼포먼스로 한일 무대를 연결했고, 최소호는 일본어와 판소리로 전통과 현대를 이었습니다. 박지현은 183cm의 스타 비주얼과 중국어, 노동의 서사를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장민호는 독학으로 쌓은 중국어와 1억 원 기부로 품격을 증명했습니다. 김희재는 단 3개월 독학 중국어와 팬덤 선행으로 새로운 팬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장한별은 1990년 호주 출생 퀸즐랜드 대학교 치과대학 2011년 데뷔, 2026년 무명 전설 최종 3위라는 극적인 이력을 남겼습니다. 손태진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싱가포르 17년 6개 언어라는 압도적인 배경으로 K-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이 됐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인기 가수가 아닙니다. K-트로트를 더 넓은 세계로 밀어 올리는 완성형 아티스트들입니다. 트로트가 더 이상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외모와 학력, 실력과 인성 언어와 글로벌 감각까지 결합한 프리미엄 문화 콘텐츠로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이 순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외국어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가수는 일본 팬과 바로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가수는 거대한 중화권 시장에서 자기 이야기를 직접 전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 이탈리아어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가수는 트로트를 더 이상 국내 무대에만 가두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학력과 인생 경험입니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한국예술종합학교, 판소리 전공 퀸즐랜드 대학교 치과대학, 호남대학교 중국학과 같은 배경은 이들이 단순히 운으로 뜬 스타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랜 공부와 훈련, 그리고 삶의 선택이 지금의 무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7명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트로트는 늙은 장르가 아닙니다. 트로트는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더 세련되게, 더 지적으로, 더 국제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중현, 최소호, 박지현, 장민호, 김희재, 장한별, 손태진 같은 가수들이 서 있습니다.